세부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적인 결과 보고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자주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전문적인 거는 용역 평가원에다 많이 좀 궁금하실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 평가원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안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오면 우리 내부적인 부분은 그때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저희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를 맡은 저희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문용범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4월 16일에 저희가 중간 보고를 했었고요. 이건 5월 2일자에 최종 보고를 했는데 그 자료에다가 그 중간 보고랑 최종 보고에서 나왔던 의견까지 수렴해서 최종 확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컨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개요부터 시작해서 저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요. 이제 공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제 조직 인력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종합 분석을 저희가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시흥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단이랑 공사로 전환했을 때 주요 특징과 차이점이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장표에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감독 예산 가운데 있습니다. 감독 예산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방공단 같은 경우는 손익금 처리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격에 보시면은 저희가 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 업무 대행 기관입니다.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출한 금액만큼을 저희가 공단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영업 수지 맨 밑에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라는 개념이 없이 수익이랑 비용이 일치하는 구조가 공단입니다. 그에 비해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사입니다.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격이 있다고 보고요. 기업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개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 공단이 메인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대행 사업을 통하는 대행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수익과 비용이 정산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수익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개발 사업실을 이제 신설할 경우에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지 않고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단 지금 같은 이제 대행 업무를 하는 저희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저희가 정산을 받고 하는 구조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저희가 장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직변경 근거법입니다.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보시면 제80조에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12월에 신설이 되었고요.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은 그 형태를 공단에서 공사로도 전환할 수가 있고 공사에서 공단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1항부터 7항까지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6항에 대해서 조금 보딕체로 좀 굵게 하는데요. 변경된 공사 공단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그리고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공단 직원들의 이제 고용 승계 관련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방금 전에 보신 법 조항에 근거하면은 저희 모든 재산,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그 밖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저희는 공단 직원이 고용 승계가 된다고 보았는데 일부 저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이제 고용에 대한 좀 불안함 또는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개발 공사로 이제 전환한 이후에 혹시라도 좀 수지가 좀 악화될 경우에 이제 고용 관계가 좀 불안한 게 아닌가라는 내용을 저희가 좀 정보를 받아가지고 저 대법원 판례라던가 대법원 판례에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 근로자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고용 관계가 기본적으로 포괄 승계가 된다는 입장이고요. 여기가 밑에 있는 장표는 저희가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저희가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개발 업무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닥칠 경우에 이제 구조조정의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판례는 이제 조직 변경하는 그 시점의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만 좀 다뤘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노무사 자문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이제 인력 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용 안정 협약 같은 거를 좀 체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괄 승계가 대상인 지방공기업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포괄 승계가 맞는데 혹시라도 이제 기존에 이제 공단 직원들이 이런 고용 관계 향후 이제 고용에 대한 문제에 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은 저희 고용 안정 협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결하게 되면은 기존 직원의 고용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당성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저희가 지방공기업 설립에 준하는 검토를 하였고요. 조직 변경을 할 때는 원래는 그 지방공기업 설립에 준하는 검토가 이제 법적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엄격한 저희 시흥시에서 판단 준거에 근거해서 이제 공사 전환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의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은 공사 설립에 준하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기업인 사업의 적정성부터 리을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모두 저희가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총 8개가 열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했던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저희 매화 배후 산단 저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모두 저희 맨 마지막에 보시면 토지개발 사업 중에서 조성 면적의 이제 10만 평방미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당연 적용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제 사업의 적정성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이제 기본 환경 분석을 저희가 수행하였고요. 지방공기업 유형별 분석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조직 변경을 한 사례도 분석을 하였고 이제 사업의 적정성 같은 경우를 검토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좌측 표에 보시는 대로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됩니다. 단위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월곶 역세권과 매화 산단 분석을 하였고요. 타당성 검토 종합 분석이라고 해서 단위 사업별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이제 향후에 공사가 이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지속 가능 방안과 초기 1단계와 2단계로 저희가 구분하여서 조직 인력 설계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원 조달 부분, 이제 적정 자본금이라던가 투자 재원 분석 등을 통해서 조직 변경 타당성 검토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변경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흥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백옷, 목감, 은계지구가 성공적으로 저희가 택지 개발이 완성됨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서 대도시 수준의 도시 관리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요구가 있었고요.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개발 이익의 유출 억제인데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개의 지구는 저희가 이제 시흥시 내 도시공사가 이제 부재하였기 때문에 LH가 조성을 하였고 그에 따른 이익을 LH가 대부분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 도시공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는 이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개발 이익을 시흥시 내 재투자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제 개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저희 도시공사로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매화 산단 배우주거지 도시개발 사업이고 사업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곶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미 용지 보상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도시공사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성공사를 통해서 바로 분양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가 가능해 보이고 매화 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계획 단계에만 있고 지금 이 사업 대상지가 전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월곶 역세권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향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판단 준거라고 해가지고 크게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이 저희가 주요 판단 지표고요.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주요 판단 준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개발 환경이랑 기술성인데, 우선 월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타당성 지수가 그 BC 레이쇼라는 그 우리 경제적 타당성 지표가 0.96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타당성을 보통으로 저희가 판정을 했고요. 재무성 같은 경우는 한 1.04 정도가 나와서 역시 보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정책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련법이라던가 상위 계획 그 정책 방향에 크게 이제 뭐 위배되지 않는다, 부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지표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기술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권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를 하였고, 지금 현재 실제 설계 인가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 지금 계획된 수준으로 바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다소 양호라고 저희가 판정을 내려서 월권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보통이라고 저희가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매화 산단 저 배후주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판단 지표가 경제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월권 역세권보다 다소 낮게 판정은 되었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향후에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편익을 산정할 때 저희가 사용가치라는 것을 측정하고, 사용가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료 상당액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월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계획되어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이 주거시설보다는 저희가 업무라든가 상업시설이 많이 좀 편성돼 있어서 임대료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적 편익이 월권 역세권이 좀 잘 나왔고요. 여기 매화산단 배후주거지는 말 그대로 그 매화산단에 있는 그 뒤에 도시개발 지역인데, 대부분이 이제 주거가 메인입니다. 주거가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편익을 산정할 때 사용가치에 근거하는 저희 편익이 저희 주거에 따른 저희 임대료 상당액인데, 아무래도 임대료가 그 상업시설에 비해서 이제 주택 좀 다소 낮기 때문에 좀 경제성이 좀 다소 낮게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재무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월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의 시설이 저희 유상 공급으로 하는 면적이 가처분 면적의 약 40%도 안 되는 되게 작은 규모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매화산단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 이용 계획 중에서 50% 이상이 저희가 가처분 면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가라든가 현재 지가나 이런 부분도 저희 매화산단이 되게 낮기 때문에 재무성은 좀 다소 양호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정책성은 뭐 동일한 시흥시내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유사하게 나왔고요. 기술성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까지 간 이제 월권 역세권에 비해서는 매화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좀 미흡한 것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보통으로 저희가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권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1년부터 저희가 2011년이라고 저희가 사업 기간을 지정한 이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이 11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희가 준공 예정 연도를 21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총 사업비가 한 2,100억 정도가 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고요. 오른표에 보시면 경제성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체가 직접 사업 시행하는 비용은 아닌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토지를 이제 저희 분양한 다음에는 토지를 이제 매입한 사람들이 각각 용도에 맞게 상부 건축물을 지을 텐데, 상부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저희가 경제성 비용에 보시면은 상부 건축물 건축비라고 해서 사업 주체의 관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비용이기 때문에 경제성 비용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는 상부 건축물이 반영이 되고, 재무성은 사업 주체 관점에서 이제 용기 조성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만 반영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수요 추정을 하는데, 저희가 월권 역세권의 도입 기능이 주택이랑 상업이랑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각각 시설별로 좀 분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방법론은 저희가 맨큐웨일이라는 계량 모형을 적용해서 가구 요인과 소득 요인 그리고 멸실 요인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공급 실적 등을 반영해서 수요 공급을 저희가 판정한 결과 우측표에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권 역세권 같은 경우에 계획된 저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수요 공급을 측정할 때 저희 연면적 기준으로 토지용상 계획이 아니라 이제 용적률이랑 건폐율을 고려해서 결국 상업시설에 이제 지어질 건물 연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수요 추정을 했고요. 이 결과 그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한 30% 정도밖에 일단 수요가 차지 않을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었고요.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96% 정도가 거의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희 BC 레이쇼가 0.96 정도가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편익은 말씀드린 대로 주거 제공에 대한 편익과 상업 그리고 업무 시설에 대한 편익이 있는데, 이런 편익을 산정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가치라고 추정하지만 이것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저희가 임대료 상당액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편익이 상업이나 업무 시설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무성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물가를 반영한 경상금액 기준으로 추정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조성원가를 한 2,300억 정도라고 산정을 했는데, 여기 아까는 2,130억이라고 했는데 2,130억에 저희가 자본 비용까지 감안해서 이제 조성원가 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 제곱당 조성원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곱당 한 200. 네. 네. 그러면은 네. 그러시면은 네, 그러면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분석 결과가 이렇게 아까랑 동일한 장표입니다. 동일한 장표여서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두 사업 모두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보통이라는 게 저희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저희가 O냐 X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O 쪽으로 이제 긍정이라고 저희가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건 이원화된 판정이고 저희가 총 판정 근거는 7단계로 판정하기 때문에 7단계 중에서 4단계인 이제 보통 수준이라고 일단 판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그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로 전환할 경우에 지금 당장 가시화되어 있는 저희 월근육세권 사업과 이제 추후 개발 계획 예정인 매화 산단 이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선 옛 염전지구라 해가지고 지금 시흥시 포동이랑 방산동 이런에 지금 한 190만 제곱으로 이게 시흥시 계획상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옛 염전지구를 좀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유사지역 개발 사례로 전남 순천에서 순천만 일대에 저희 방치된 폐염전을 갯벌로 보관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에서도 옛 염전지구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토치장 일대라고 해서 지금 이미 VCT로 지금 조성 사업이 좀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시흥시 정왕동인데요. 전체 저희가 조성된 계획된 면적은 500만 제곱미터인데, 이 중에서 지금 210만 정도를 현재 VCT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총 사업비가 한 1조 1천억 정도가 좀 예정되어 있고, 상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추진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개발 계획에 좀 포함해서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개발 계획 말고 이제 도시 개발 사업 이외에 이제 수익 창출 방안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그 개발 사업을 저희가 단독으로 시행하려면은 저희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에는 이미 저희가 기존의 공단이었다가 공사로 조직 변경한 사례를 보시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건립 대행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로부터 이제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우선 공사에 좀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을 좀 창출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화성동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성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좀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학습센터 주로 이제 건축물 이제 건립 사업을 이제 위수탁 대행을 해가지고 이제 위수탁 계약에 따른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관리까지 이제 하는 식의 이제 우선 조직 변경을 한 초기에는 일반적인 저희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책 사업의 공동 사업 시행이랑 이제 보상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상 대행은 이제 용지 보상이라던가 판매 분양 보상을 분양을 이제 대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에 3군데가 발표가 되었고, 얼마 전에 2군데가 추가로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가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 보시면은 남양주 도시공사가 일단은 저희가 LH랑 경기도시공사와 이제 공동 사업 시행자로 좀 예정되어 있고요.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LH랑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산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경기도시공사랑 계획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공동사업 시행도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도시공사를 전환을 통해서 향후 수익 창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우지 활용 사업은 저희 건립 대행업과 큰 틀에서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 가용지 확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뭐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거 대비 저희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발 대상지를 추후에 이제 확보하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장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흥시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건립 사업이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검색했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시흥시에서 주신 자료 위주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정황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기존에는 아마 이제 외부의 이제 민간업체한테 이제 위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드리는 것부터 한 12개 정도를 정리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그 도시공사한테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보다 좀 낮은 저희가 수수료율을 통해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도시공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이제 도시공사의 수입 확보 여러 가지 목적에서 저희가 적합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하는 저희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쭉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조직도 보시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발 부서를 이제 신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우선 처음에 우선 조직 인력을 설계를 할 때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1단계는 당장은 저희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이 월권 역세권 사업이고 추후에 이제 매화 이제 3단 같은 경우는 이제 월권 역세권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두 개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1단계로 저희가 인력을 한 10명 정도 저희가 직급별로 이렇게 산정을 하면은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10명이라는 건 저희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최소 인력을 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저희가 공무원을 좀 경험 있는 공무원을 파견을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정원은 10명인데 좀 현원은 조금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좀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런 사업 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위수탁 개발 사업이라던가 저희가 향후에 개발했던 염전 사업이라던가 VCT 이런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실 체계로는 조금 조직이 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도시개발단이라고 저희가 가칭을 해가지고 개발 계획팀부터 개발 사업팀 그리고 이제 사업 지원팀으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팀별 인원을 4명과 13명, 5명으로 저희가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한 22명의 이제 총괄하는 본부장급이 될지 모르겠는데 총괄 이제 부서장까지 하면 23명이 이제 2단계 향후 이제 확대되는 인력에 따라서 조직을 설계한 것은 저희가 23명까지 우선 설계를 했고요. 이제 이러한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앞서서 이제 공단에서 이제 공사로 조직 변경한 사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부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7년 말 정도에 조직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초기에 지금 개발 사업 인력으로 지금 한 10명 정도로 지금 시작을 하였고요. 의왕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몇 년 되긴 했는데 여기도 초기에는 한 13명 정도로 좀 시작을 한 거라고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이제 수원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이제 유사하게 조직 변경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역시 장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급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흥시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공단에서 지금 받으시는 분들의 인건비랑 동일하게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명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실제 업무를 좀 수행할 실무진이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3급 1명에 이제 5급 3명, 7급 6명 정도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추후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5급이랑 7급을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저희가 23명까지 인력을 설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운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단계별로 좀 기술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장표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적정 자본금인데요. 이제 적정 자본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월권역세권 사업을 저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한가라고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 적정 자본금 규모를 저희가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조직 변경을 수행한 저희가 7개의 저희 공사에 대해서 우선 최초 자본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시점에 자본금 수준을 확인하였고요. 근데 보통 지금 상법에 최소 자본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최초의 초기 자본금은 저희가 많이 이제 시작하지 않는 추세가 있는데 우선
그 자본금이라고 해가지고 조직 변경 전환한 다음에 1년 뒤에 자본금까지 확인한 이유는 우선 초기에는 일정 수준으로 저희가 자본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 자금을 확보하나 봤더니 기본적으로 성남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40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의왕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한 200억 이상 확보를 하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월근역세권이랑 가시화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으로 300억 정도로 좀 확정을 좀 해놓고 해놔야지 초기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개발부서 인건비에 더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즉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적정 자본금 규모는 사례라던가 저희가 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좀 봤을 때 한 300억 정도의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크게 저희가 지표가 시흥시 지역 낙후도와 도시 쇠퇴 현황을 분석하는 것인데 지역 낙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시도가 170개가 있는데 170개 중에서 12위라는 것은 저희가 순위가 높을수록 저희 지역 낙후도가 높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12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낙후된 지역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내용이고 도시 쇠퇴 현황도 역시 도시 쇠퇴를 파악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부합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도시 쇠퇴도 도시 쇠퇴도 좀 관련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걸 생략하고요. 조직 인력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최소 인력을 가정해서 이제 10명 정도로 시작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23명까지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타 이제 공사로 전환한 사례라던가 저희가 월권 역세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300억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종합 판단 지수는 저희가 경제성은 다소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재무성이 좀 확보가 되었고요. 정책성도 어느 정도 이제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왔고요. 기타 이제 개발 환경 기술성 변수도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보통 밑으로 좀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향후 수익 창출 기반이 저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였기 때문에 판단 중고 1부터 5까지에 근거해서 조직 변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의 문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쭐게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서초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서초에 있는데 이 회사 이름만 봐서는 공기업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죠? 예, 뭐 저희도 회사입니다. 예, 행안부에서 이제 지정한 전문기관입니다. 네, 회사입니다. 이제 쭉 설명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단을 전환을 하겠다. 공단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절차들이 있죠. 네. 절차도 상당히 좀 간소화되어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 2건에 대해서 엄청난 디테일한 자료를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기업평가원 여기서 별도로 또 타당성 조사를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기 월권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4차에 걸쳐서 저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다 제공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공받은 거죠? 네. 제공받은 거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네. 자료를 수집해서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제공받은 게 아니고 이제 그 해당 그 기업평가원에서 쭉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단한 그 기간도 상당히 짧았고 그리고 용역비도 1억 3,500인가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목전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 2건에 대해서 굉장한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거기에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기타 개발 사업까지 아주 청사진까지 쫙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걸 자체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한 건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고용승계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고용승계 부분은 해당 법률에 따라서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운영상 구조 조정의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공사로 가게 되면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금을 다시 지역에 우리시 환원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탄생이 되는데 네. 1단계에서 도시개발 전략실 10명 규모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 이제 공단이죠. 공단 조직과 인력의 도시개발 업무를 추가하겠다. 그 인원이 10명이에요. 그죠? 네. 10명에 대한 인건비 추계가 약 한 6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2단계로 가게 되면 사장의 직속으로 도시개발 사업단으로 변경해서 23명의 인원으로 13억 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수준은 현행 공단 시설관리공단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알고 계시죠? 네, 계략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대략이 아니라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동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히 받으신 거예요. 동일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다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대략을 가지고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 전문가 부재로 각종 용역 수수료가 과다 지출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단을 공사로 이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 추계 3급짜리가 연간 1억 683만 원입니다. 네. 이 사장이죠. 아닙니다. 공단 사장은 아니고 공단의 3직급이니까 저희 그럼 공단 본부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사장은 없어요? 여기 보면 사장도 나오고 이사장도 나오고 공단 사장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단 이사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공단, 계속 네. 네 이사장님이 뭐 처음에 사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 예. 지금 기존 체제가 이사장님이 사장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뭐 그거는 임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급이라고 기술해 놓은 거는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본부장급입니다. 예. 예, 본부장 뭐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예. 개발 사업을 총괄할 1단계에서는 10명, 2단계에서는 23명을 이끌고 나갈 전문가잖아요. 그죠? 예, 개발 맞습니다. 전문가. 네. 이 개발 전문가가 연봉 1억에 일을 할까요? 연봉 1억에? 지금 설명해 주신 아까 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개발 전문가가 1억이고 구급 직원은 2,400만 원이에요. 연봉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8년, 9년 근무한 사람이 월 수령액이 200만 원에 조금 넘어가요.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서 팀을 꾸리고 개발단을 꾸려서 시흥시에 그 개발 사업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인건비 수준 갖고 과연 되겠느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지금 현재 이 개발 전문가들, 뭐 디벨로퍼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 명칭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인건비를 가지고 과연 여기 오겠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사를 설립해 놓고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 공사가 되면 경영에 있어서 좀 그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그 직급에 맞게끔. 그리고 여기 보면 고정직이 아니라 그때그때 임시로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제가 봤을 때 이 수준 갖고는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단 직원들이 공사로 전환됐을 때 7년차, 8년차 된 사람들이 지금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가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 8년차인데 204만 원 받고 있어요. 그게 여기 2,400, 9급, 8급 정도 될 것 같아. 9급이네, 9급. 그러면 그 지금 공단과 같은 동일한 인건비 수준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건 애초에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일 직급 체제라는 거는 이제 그 9급으로 봤을 때는 한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채용을 할 때 이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6급, 뭐 5급, 7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9급, 8급을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직급 그걸 체계를 올려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시 이렇게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지금 여기 뭐 용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직급 체계를 상향 조절 지금 이렇게 예, 이탈 알겠어요. 기획관님 잘 알겠는데 지금 공사를 설립을 해서 민간 전문 경영 기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공사를 추진하겠는가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일반 기업이라든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도 있고요. 굉장한 그런 리베이트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수억 원씩 연봉을 주고 모셔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직급으로 딱 못에 박아놓고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다른 조직에서 굳이 왜 공사로 왜 전환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사로 해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모양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컨텐츠는 지금까지 구태에 묶여 있는 이런 형태로 갖다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운영상의 이제 직급 체계는 그렇게 가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도 이제 잘 운영했을 때 성과급 이런 부분이 나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성과급이 나가요?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은 성과급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최저시급에 미달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나가요? 근데 지금 8년차, 9년차가 실손액이 평균 200만 원에 겨우 넘어가요? 아마 그거 저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저 공단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공사답게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모셔오고 그때 뭐 이틀을 깨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기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이 느끼는 괴리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쇄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기업 평가원이라고 온 그 회사분 말씀하시는 거는 장밋빛 그림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공단이나 또는 내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던 이 구태의란 이런 조직의 형태를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의원님 그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봉으로 이제 그 연봉으로 이제 그 계산을 좀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급도 이제 그 본부장급 정도 되면 저 그 성과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연 한 1,500 정도는 나갑니다. 저 기본급 저 외에. 기획관님 예. 예, 답변 잠깐만 좀 줄이시고 우리 그 김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공사로 전환이 되면 그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특징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 대비해서 얘기를 한다면 회사를 더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좋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를 확장시키는 건데 지금 평가원의 조금 전에 이 보고 사항을 보면 너무 이게 뭐 너무 막 방대한 뭔가가 그런데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지금 우리 김창수 의원님이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고, 오늘 이게 지금 최종 보고회죠. 예. 하여튼 의원님들 한두 분 제가 더 말씀 들으시는 거 보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수 의원님 예. 계속 해주시고 예, 가능하면 좀 줄여서 정리해 예,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뭐 인원에 상관없이, 그리고 특히 이제 개발 사업을 이끄는 아까 본부장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본부장급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사장이 가지고 있죠? 예, 사장님이. 예, 이 앞에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사장이 갖게 돼 있고, 사장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그럼 이제 우리 시장님이 이 사장 내지는 사장을 잘 검증해야지만 사장이 전문가를 또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결국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면 이 사장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산진공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 출연기관하고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려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이 100% 우리 시흥시 공무원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사로 전환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상징적으로 뭐 한 명, 두 명 정도는 뭐 외부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루 한 해 두 해 있었던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해서 회사답게 운영을 해서 그 이익을 우리 시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공사도 역시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시설관리공단까지 도시재생까지 한 3개, 4개 이렇게 출연기관의 인사처럼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아마 그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다 이제 고려를 할 거고요. 그 지금 개발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금 시설공단에는 전문가들이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이제 대행 사업을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좀 창피한 얘기지만 기타 다른 기관에 우리 국장님을 하시다가 미리 나가시면 그 원래 본인이 나가야 될 그 시기까지 직급에 상관없이 연봉을 보장해 주는 분도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예. 공사가 돼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무늬만 공사로 만들어 놓고 지금 안에 꾸며져 있는 컨텐츠들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전문가 사장이 되었던 이 전문가 인사에 대한 제도는 반드시 본 그 해당 상임위에서 한번 짚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만 이제 물어볼게요. 이 법인 형태가 뭡니까? 재단법인이에요? 아니면 상법상 주식회사입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법의 근거는 있지만 네. 누구든지 법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격, 법인격에서는 뭐 유한해서 합자해서 한 명에서 주식회사 있잖아요. 네. 재단법인 뭐예요? 법인격이. 성격은 재단법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성격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행안부랑 저희 지자체에서 출자해가지고 만든 기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기관이에요? 네. 그럼 고유번호증 가지고 있겠네요? 예, 네,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고유번호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 갖습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예. 지금 어쨌든 쭉 그 얘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민간 경영 기법 좋습니다. 공사하셔야죠. 또 52만 넘어갔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개발이익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정말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했던 기관들과 똑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거는 100%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예. 꼭 기억하시고요. 예, 예. 예, 요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우리 좀 당부 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부장. 네. 지금 우리 공사로 전환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있던 공단을 더 키워놓는 게 되는 건데 지금 공사에서 지금 용역 보고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쉽게 말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용역 보고 하시는 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탁업 하는 그런 관리하는 거하고 개발 사업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동급으로 정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개발 사업은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을 남을 수 있고 우리 시를 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제가 우리 정책 담당한테 보고받았을 때는 마음이 안정이 됐는데 갑자기 용역 보고를 듣고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우리 정책관님 저희들하고 보고한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죠? 예. 저희 김창수 의원님 많이 지적해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안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자료에서 나와 있는 네. 종합 의견이라는 부분에서 사업 분석과 그리고 적정 자본금 이런 거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네.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미흡에서부터 매우 양호까지 있는데 네. 보통 수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시는 적정 자본금은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자본금 출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네. 이 부분들이 미흡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성격으로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사업 분석은 딱 2군데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 2군데를 토대로 해서 네. 내린 종합 의견 자체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들 자체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 부분도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두 사업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사견이지만 아울러 이 의견 종합 의견 자체가 보통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방금 또 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공간도 굉장히 좁아요.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공간 문제도 있고 근데 지금 조직 변경을 2019년 올해인데 12월에 예정하고 있어요. 출범 시기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이 좀 의아시 되고요. 또 하나 향후 수익 창출 기반 확보에서 월곶 욕세권 469억 그리고 매화산단 배후 주거지 도시일 개발 사업 376억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댔는데 이 분석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이렇게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금 이 공사를 왜 진행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보통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됐다 한다면 저는 좀 많이 보강돼야 되고 예,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저는 좀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예. 이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주시는 거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수고하셨고요. 하도록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저기 이복희 의원님도 네, 뭐 이제 질문. 좀 질문을 네. 좀 그런 내용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간단히 좀 주실 네. 수 있어요? 예, 그럼 하시고 제가 네. 저 모두 발언. 과장님,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당초에 이 용역비가 예산 확보를 얼마 했죠, 우리가? 1억 5천 했었습니다. 1억 5천에 용역비가 1억 5천,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2억 아니었나요? 아, 예, 2억 그렇죠? 2억 네, 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본의원도 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대행사업기관으로서 너무 방대해지니 일정 부분 그 공단이 해야 되는 업무가 한계가 있으니 공단 그 도시공사로 좀 격상을 시키자라고 했던 게 아마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 주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도시의 이 용역 자료비를 좀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과다한 예산을 좀 지출하지 않았나, 너무 과다한 용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보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인 이 도시공사의 공사로 그 준비하는 용역비가 거의 그렇게 많이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1억 2천이라는 이 예산을 줬다라는 게 너무 좀 과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별도로 예, 자료를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내년에 이 공사를 저희가 도시공사로 내년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좀 해서 하자라고 했던 거지. 2019년에 12월에 출범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공단 지금 도시공사로 빨리 전환하기 위한 아주 급하게 그 KTX를 타고 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는 용역회사가 지역 분석을 하기도 전에 그냥 있는 자료를 다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용역회사는 우리 지역 분석을 하기도 전에 그 자료만 갖고 용역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지금 딱 이거는 매화산당과 역세권 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도시공사예요. 저희가 요청했던 건 충분히 우리 도시에 지금 쇠퇴져 가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이런 개발차나 도시균형이 이렇게 되어 가니 그런 또 우리 시흥의 땅을 LH가 와서 난도질을 하니 그런 개발 이익금을 우리 원도심에서 좀 쏟아붓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공사로 전환을 하고 공사 안에서 개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료 보면요. 이 지금 가용 지금 그 염전 그다음에 토치장 뭐 이런 부분들에 다 이 우리 지금 이 용역 자료를 보면 이미 이런 자료들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청한 건 좀 더 지역 분석을 좀 촘촘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앞으로 이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시 공사가 되면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의원님 별도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역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어떤 의지와 내용을 담아달라고 아무것도 백지 상태에서 물론 하진 않죠. 근데 기획평가 담당관 쪽에서 총체적인 주는 자료도 부실했고 우리가 너무 용역기관에다만 의지를 했던 게 아닌가. 아니, 의원님 그건 전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했고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이 넘어간다고 신규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검토도 했지만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게 조직 변경에 대해서만 용역을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을 한 거지. 그거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도시공사로 갔을 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부족해요. 이 자료를 보면 역세권 개발 이 하고 나서 자 미래에 이 자원 끝나고 나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용역 보고서 이건 이제 계략적인 게 나왔는데 원 보고서가 나오면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면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출범을 한다 이거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미래의 준비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연차별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 부서가 앞으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자료들도 좀 다 분석을 해서 담아줘야지 미래의 먹거리도 이게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공사로 전환을 해야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때 하겠다. 이거는 100%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을 우리가 추진력 있게 동력 있게 가려고 하다 보면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가도 그 목표에 달성하기 힘든데 뭐 앞으로 향후 뭐 몇 년 이렇게 이거는 딱 너무 자료 보면요. 우리 담당관님 계실 때 하나의 그냥 업적을 빨리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느낌밖에 안 보입니다. 그건 아니죠. 네, 좀 예, 예.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노영수 의원님 좀 정리해서 예. 이야기 듣고 이렇게 예, 정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고서 36쪽 한번 보시죠. 같이 좀 열어주시죠. 네. 저는 평가원에서 그 결정적 오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첫째 용역을 주문받은 제목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타당성 검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변경해서 공사로 가는 건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가지고 내지는 사례를 가지고 이 건에 대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이 종합 의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보통으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논거로 월군 역세권과 매화산단 배후 주거지의 사업성을 가지고 내렸어요. 결론을. 네. 그렇죠? 저는 월군 역세권과 매화산단의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렇죠. 제가 답변하도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예. 그러니까 이 시흥시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 주문 내용이 월군 역세권과 매화산단 배후 주거지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내용이 이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아니, 그러니까 큰 타이틀은 크게- 조직 변경에 대한 타당성 내달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네.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한 거지. 네. 월군 역세권의 사업성 분석, 매화산단 배후 주거지의 사업성 분석을 의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의뢰했습니다. 아니 같이 의뢰했으면은 이 과업 질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 제목이 이렇잖아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예요. 근데 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사례들을 월군 역세권하고 배후 산단 주거지의 내용을 저기 언급을 했고, 그렇죠? 네. 저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을 보통이다라고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답변은 되겠습니까? 네. 사업에 대한 물론 조직 변경에 대한 타당성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조직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 특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직 변경만 하는 거였으면은 그 타 사례처럼 그냥 그 마음대로 그냥 조직 변경을 해버리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면 장기적으로 조직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러면 가시화되는 사업과 향후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은 당장의 먹거리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업 우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그게 전제가 되어야만 뒤에 조직 인력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향후 그 수익 창출 방안이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타당성을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그 내용의 이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것으로 본다면 정량적인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사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정성적인 거예요. 가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은
그냥 감안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사에서 수주받아서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공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지 이 내용들이 근거가 돼서 시설공단이 공사로 가는 건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의 그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종합 의견을 보면은 보통 수준이라고 내렸고, 그렇죠? 공사 전환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을 보통으로 내렸고, 그다음 보통으로 내린 건에 대한 핵심적인 사례 2개를 들었는데 그게 월곤 역세권과 배우 산다는 주거지의 건과 관련돼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내렸어요. 네. 저는 이건 맞지 않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용역 자체는 소위 말해서 과업지수 내지는 그 적확한 용역 보고서가 아니다, 에러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과업지수를 다시 내리고 다시 용역 보고서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그 맨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내어 있어요. 재무성 및 경제성 판단 기준과 관련돼서 우리 경제성, 그냥 여기에 언급된 걸로 보면 월곤 역세권과 관련돼서 매우 산다는 뭐 이미 끝났으니까 경제성 부분에 보면 BC 분석에서 1 이하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NPV, 그러니까 순자산, 순현재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0 이하예요. 이 부분이 보통, 그러니까 경제성 부분에서는 1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죠? BC 분석 1 이상이 돼야 되고, NPV 입장에서도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줄 보면 통상적으로 BC 비율이나 PI가 1에 미치지 못하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타당성 검토 결과 0.95부터 1.05까지를 보통으로 판정한다. 이 기준은 뭐예요? 저희 평가원 내부 타당성 판단 기준입니다. 행안부 기준은 뭡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1 기준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 행안부 기준은 뭡니까? 우리 저기 공공기관에서 네. 사업성 분석, 에타라든가 등등의 사업성을 분석할 때 핵심적으로 뭘 기준으로 경제성을 가지고 가죠. 경제성 가지고 하는데 BC 분석 첫 번째 하죠. 네. MPV 하죠. 네. MPV 0 이상이 돼야 되고 BC 분석에서 1 이상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말씀하십시오. 이거 우리 이 사업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흥시 공공기관이죠. 네. 어디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 판정 기준이라는 게 저희 이렇게 저희 7단계로 저희가 구분한 거는 저희 평가원 내부 규정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흔히 말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건 1 기준은 맞습니다. 우리 공기업 평가원은 사기업이잖아요. 공공기관입니다.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기업이죠. 저희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지방공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억 이상의 사업이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BC와 NPV 관련돼서 제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1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BC 기준으로는 1이고 저희 NPV 기준으로는 0 이상인 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의 대원칙인 건 맞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용역 보고서는 저는 하자가 있는 용역 보고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보고를 받고 싶은 것은 이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시흥의 미래가치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조직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 보고서를 의뢰한 것이고 그것을 보고받고자 한 것이지 네. 그 외에 월곤 역세권과 매우가 산단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려고 이 용역 보고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그런 부분에- 측면에서 기획관님 그런 측면에서 잠깐만 이 부분은 다시 용역을 의뢰해야 되고 예. 그 건에 맞는 용역 내용을 가지고 재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한 그 가지만 부분- 간단하게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공사를 만들면 여러 지금 경기도 관내에 한 15개 정도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것이 아까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가 결국은 퇴직 공무원들의 또 다른 자리 만들기로 이렇게 다 이게 전락하는 게 이제 공사의 보편적인 형식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려면 인사청문과 관련된 조례를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사가 공사답게 시흥시의 개발 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하려면 정말 전문적인 인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용 공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인사청문과 관련된 조례도 같이 성안에서 올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 전환 관련해서 이 타당성 용역하고 같이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용역 과업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기획관님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알겠고 예.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예. 대부분의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용역 보고서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시죠? 예? 아니 의원님들 좀 생각이 그렇다고. 예, 의원님들은 그렇죠. 뭐 예. 말씀하시는 자,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이 최종 보고서라고 하지만 이 용역 결과는 저희가 이번 6월 정례회기 때 상정이 안 되고 한 달 더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주셨어요. 거기에 충분히 용역 결과에 받을 수 있는 거 받으셔서 재차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7월 임시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지금 의원님들 쭉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그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과 내지는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새롭게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정책기획관께서 담당관께서 좀 해주시고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봐도 아까 제가 드린 얘기대로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자. 그거 좋다. 또 아까 이복희 의원님 얘기대로 지난 의회에서부터 이 얘기는 사실 슬슬 우리 의회에서도 나왔어요. 공단이 방대해지는 거가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시흥이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개발 이익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성남이 어느 한 개발 사업에 의해서 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5,500억인가요? 그 어마한 개발 이익금이 그 성남 시민들한테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그런 거를 우리 시흥시도 원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원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돼야 되는가가 이 용역 보고서에 그게 핵심적으로 담겼어야 되는데 오늘 이 용역 결과 보고에는 제가 봐도 임팩트가 너무 없다.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 주신 여러 가지 의견, 방법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7월 전에 필요하면 정례회기 중이라도 별도의 보고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죠? 예, 저 하나만 좀 당부 좀 드릴게요. 간단히. 그 정책기획관님 조금 전에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예. 저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 우리 노영수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예. 지금 경기도 단위까지는 아니 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예, 알려드릴게요. 김창수 의원님 별도로 불러서 예, 알려드릴게요. 정책기획관하고 다시 한번 좀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모두 발언으로 정리해드린 대로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건이 남았는데 그건 뭐 전부
대부분 의원님들 발의고 하니까 끝내고 점심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좀 빨리 끝내고.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제14회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 이무서입니다. 하여튼 해양 스포츠 제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보고는 우리 그 제전팀장님이 P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전팀장 이정수입니다. 제14회 제14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준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눌러져. 제전 포스터입니다. 산뜻한 느낌의 조력발전소와 시야워 이미지를 배경으로 수채화 물감에 번지는 듯한 밝고 활기찬 느낌을 강조하였고요. 포스터 하단에는 부드럽게 넘실거리는 물결 패턴과 환호하는 아이들과 가족 이미지를 배치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신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해양 스포츠 목표입니다. 해양 스포츠 활성화, 해양 스포츠 산업 육성, 친해양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로 2006년 8월부터 경북 울진으로 해서 현재 14회가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제전 유치 목적입니다. 수도권 최초 해양 스포츠 제전 개최를 통한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시야워 해양 스포츠 발전 및 관광 콘텐츠 부각은 물론 해양 레저 스포츠 대중화와 해양 레저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유치하였습니다. 제전 계획입니다. 2019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일간 개최가 되겠고요. 장소는 거북섬, 반달섬, 전국한 일환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체는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고요. 주관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K워터, 한국관광공사가 되겠고요. 경기 주관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1억과 도비 3억, 시흥시 4억 5천, 안산, 화성, K워터 각 1억 5천씩 도합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공동 개최가 확정이 되었고요. 2019년 2월 18일부터 저희 제전팀이 신설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전 경기장을 보시면 거북섬과 반달섬 전곡항에서 개최가 되며 거북섬에서는 개막식과 초린 3종 경기, 그 다음에 번외 경기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반달섬에서는 정식 종목인 핀수영과 카누가 열리게 되겠고요. 전곡항에서는 요트 대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저희 제전 컨셉은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요. 방문객이 물에 흠뻑 젖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식 종목은 4종목이고요. 초린 3종, 핀수영, 카누, 요트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번외 종목도 4개 종목으로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서보드가 되겠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배치도는 보시는 표처럼 바다에서는 번외 경기와 그 다음에 체험 종목이 이루어지겠고요. 육상에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종목은 약 21종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협의라 프로그램 개발해서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상 수영입니다. 해양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도 놀 수 있게 대형 수영장과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다음에 유아들이 놀 수 있게 구성을 좀 해왔고요. 그다음에 시티 슬라이더 구성을 해서 약 100m 가량의 체험 공간을 좀 육상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파워보트를 약 3대 해서요. 한 대당 한 10명 정도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디스크 팡팡입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밴들워터가 되겠고요. 이게 서포드가 되겠습니다. 카약이고요. 고무보트가 되겠습니다. 해양 어드벤처가 돼서 이게 한
한 11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은 10월부터 18일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환영 공식 행사입니다. 환영 만찬은 8월 16일 금요일 날 18시에 상기대 제2퍼스 학생회 식당에서 되고요. 참석 인원은 약 한 2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환영 개회식은 8월 16일 날 19시에 이제 공식 행사가 진행이 되겠고요. 폐회식은 8월 18일 날 일요일 날 시와 졸업발전소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동 동선입니다. 만찬회장이 상기대 이 캠퍼스에서 저희 거북선까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찬이 끝나면 버스를 타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입니다. 주행사장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혹서기로 인해서 많이 좀 고려를 좀 생각을 했고요. 해삼 체험 등에 따른 방문객 안전과 편의를 우선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계획으로 공식 행사장 관객석에 초대형 지붕을 설치해서 강우와 무더위를 좀 가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더위 쉼터를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도 저희가 한 3,000개 정도 준비할 계획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늘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홍보 분야는 이제 분야별로 저희가 홍보할 계획이 있고요. 교통 분야도 저희가 외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정학역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외부에는 오이도역을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전국 행사다 보니 오이도역에서 거북선까지 저희가 셔틀버스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동안에 이제 마린 페스티벌 했을 때 손님들이 이제 다 자가용을 많이 갖고 오셔서 거북섬 인근 주차장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부터 공식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약 10분 간격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면은 한 2,100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요건 이제 주차장 계획입니다. 요 부분이 한 700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요 상기대 안에 약 35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내빈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주차하셔서 여기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 관계자들은 여기서 이 라인에 저희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입니다. 각 체험 공간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안전요원을 계약을 해서 배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기간 중에도 센트럴 병원이라든가 시아병원에 각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이고 철인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설 구급차를 선정을 해서 이동하면서 부상자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식 행사장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대형 무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LED 한 500인치와 300인치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객석은 약 200석이 2,000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치도인데요. 전기는 여기서 좀 저희가 따와서 여기다 푸드트럭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저희가 다 공급을 할 계획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시티 슬라이더가 이제 한 100m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쉼터인데요. 한 5m, 5 곱하기 5m 정도 몽골 텐트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설치해서 터널형으로 한 40m 동안 시민들이 방문객들이 지나가면서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쪽에다가는 의자를 좀 배치를 해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육상수영장 뒤편에다가는 한 20m 정도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부모님들이 여기서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좀 나중에 공고를 계획을 할 건데요. 이쪽에 가시다 보면 현장이 좀 굉장히 횡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프리마켓을 저희가 개최를 해서 열어서 시민들이 놀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성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회수부에 6월 20일 날 회의를 하고요. 공식 회의를 하고요. 8월 말쯤에는 8월 대회는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거를 가지고 또
저희 주최부와 회의를 할 계획이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실행 계획이 나오면 다시 그때 뭐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의원님. 예, 송매 의원입니다. 스포츠 제재는 잘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매번 신신당부합니다만 우리가 몇 해 동안 시와 날의 마린 축제를 그곳에서 했지만 하는 내내 갔을 때마다 이걸 회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늘 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곳은 아직 우리가 이렇게 전국대회 전국 단위의 대회를 치를 만한 곳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라는 게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 제전이 끝났을 때 시흥에서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이 제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고요. 특히 그때는 하루도 아니고 나흘씩이나 최고의 혹서기이고 딱히 뭐 그늘 하나 없고 아무리 뭔가 인공적으로 우리가 그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한들 아무튼 정말 그곳에서 행사를 하는 게 맞는가 여전히 의문입니다만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4일 동안의 안전도 문제고요. 시와 날의 마린 축제를 가서 늘 느끼는 건 그런 거였어요. 보통 이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떼약볕에서 정말 직원들이 말로 할 수가 없을 만큼 고생이에요. 그리고 오는 시민은 없어요. 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튼 고민 많이 하시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 하니 그리고 어찌됐건 전국 단위의 스포츠 제전입니다. 이곳에 와서 시흥을 보고 시흥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가장 큰 우려는 그겁니다. 그것이 시흥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특히 그곳은 우리가 수많은 서핑장이나 이런 시흥이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갖고 그곳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칫 이런 뭔가 좀 준비되지 않는 어설픈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행사를 전국 단위를 개최하면서 오히려 시흥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시흥을 더 잘 알릴 수 있고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국장님. 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국장님이 이제 경제국장님이시잖아요. 예, 이 해양 스포츠 제전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뭐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뭐 기대 효과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추상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뭐 시흥시 알리고 거북섬을 해양 스포츠의 어떤 메카로 좀 만들겠다는 이런 기대 효과는 했었지만 수치를 가지고 이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하고 나면 이제 다음에는 해양 스포츠 제전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단발성 행사죠.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그 산기대 제2캠퍼스 만찬장에서 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현장까지 이동하는 셔틀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심하게 정항역이 실제로 가깝지만 그 지명도 면에서 오이도역에서 셔틀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다 좋은데 경제적 유발 효과는 뭐 단발성 행사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돈 4, 5천만 원 들여서 우리 시흥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거북섬 일원이 해양 스포츠의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알리는 효과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좀 부족하고 제 욕심을 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상기대에서 이동시키고 오이도에서 셔틀버스 돌리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거북섬에는 현재 이 자가용이 아니면 누구든지 접근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뭐 주차면도 2,100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그런 것도 좀 여기다 포함시켜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네. 세부적으로 지난번에도 시와 날인 그 마린 페스티벌 할 때도 보면 동네 사람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포스터 붙어 있고 가로에 이제 저 어디죠? 길거리에 그 배너 몇 개 이렇게 조그만 거 붙여가지고 뭐 하는가 보다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해양 스포츠 제전을 우리 동네에서 하는데 외부 손님들도 물론 많이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돼 있네요.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예, 크게 예. 이제 오이도역에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하는 그런 정도만 지금 간단하게 지금 보고를 드린 거고요. 예. 뭐 동별로 아니면은 또 정학역에서는 또 노선버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항역에 무슨 버스가 있어요? 노선버스 이런 것들 노선버스가 MTB 저기 거북선 가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 협의를 통해서 아니 그 그러니까 대책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황역이나 오이도역에서 접근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네 분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크게 이제 교통대책에 대해서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7월달에 또 실행계획 이게 보고 드릴 때 거북섬 일대가 아무리 홍보가 잘 되고 해도 주변 분들이 모르고 그렇다면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 실행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동네 분들 우리 객골에서 저기 뭐 축제할 때도 동네마다 셔틀버스 돌리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버스 노선에 대한 객골 생태공원에 대한 것도 저희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객골 생태공원에 주말에만 그 각 동별로 그 과림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약 한 3,400명이 지금 이용을 했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저희가 거는 네. 객골 생태공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골 생태공원에서 축제할 때도 각 거점으로부터 셔틀버스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셔틀- 이 거북섬 일대에서 이 해양 스포츠 제전을 할 때도 외부에 홍보하는 것도 좋고 저항역에서 오이도에서 외부 손님들 연결시켜 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의원님 그거 대책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네, 하셔야 네. 돼요. 네, 네.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데 괜히 남을 위한 잔치는 벌여주면 뭐예요? 내가 먼저 즐겁고 재미있어야죠. 그래야지만 네, 오르신 동네에 대한 지적이시고. 자긍심도 강해질 거고 그분들이 스스로 홍보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셔요. 하겠습니다. 그게 예, 뭐 어렵나요?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가수들도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쪽에서도 행사할 때 교통편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네. 주변에 멋진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는 접근에 제약이 있다. 이런 시민들 불만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 손님도 좋지만 일단 내 식구부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교통편의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니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어렵습니까? 네. 예, 꼭 좀 준비해 네, 주세요. 의원님 잘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섭 의원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해양 스포츠 제전 목표에 해양 스포츠 활성화하고 해양 스포츠 산업 육성이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얼른 볼 때. 그래서 뒤에를 저기 세부적으로 목적을 보니까 관광 콘텐츠도 있고 시야호 홍보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관광이나 홍보 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이아그램 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걸 아예 넣어서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거 그림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셔틀버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시티 투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 쪽으로 오이도역에서 바로 거북섬을 가면 거북섬이 오이도인 줄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갈 때 그냥 바로 거북섬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올 때는 돌아서 오이도를 걸쳐서 이렇게 오이도를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걸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체에 지금 홍보라고 돼 있는데 홍보관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홍보관은 없고 이제 그 저희들 지금 그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광주 박람회에도 저희들이 이 제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대적으로 거북섬 일대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의 그 청사진 같은 개발 계획 같은 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행사장 내에 홍보관 부스, 홍보 부스 설치해서 그 홍보를 좀 했으면 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그거는 저희 지금 계획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잘 준비해서 네, 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주실 이금재 의원. 예, 이금재 의원입니다. 아 그래 하지 말라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의원님들 염려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 꼼꼼히 좀 봐주시고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먹거리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네요. 저희 그 푸드트럭을 해서 한 30대 정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푸드트럭만 네네.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하는 건 없고. 저희 시 자체는 사실 하게 돼 보니까 그 많지는 않아요. 한 12개, 13개 정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대 수용하고 나머지는 저희 이제 저걸 해서 모집해서 한 30개 정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으로 했을 때는 한창 더우니까 위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좀 배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인 건 이제 간단한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좀 만족을 할까 모르겠네. 어쨌든 축제라고 하면은 그 놀거리, 먹거리, 뭐 즐길거리 다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전에도 이제 먹거리가 들어왔다가 푸드트럭은 당연히 들어와요 어디나. 근데 그거 갖고는 식사 대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또 가격 면에서 또 비싸요. 요만한 조각 뭐라 해야 되나 스테이크 막 이런 게 막 만 얼마가 넘고 이래서 가격 면에서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더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더 말씀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견이 없으므로 관광가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 반납자를 추가하였고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고령 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1,300만 원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와 50대 50 비율로 부담하여 시비 소요액은 연간 65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선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고려되고 동의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고령자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자에 한해서 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지원금이 연간 10만 원 맞지요? 그리고 5년 동안 연간은 아니고요. 첫 해 한 번 반납할 때 10만 원만 지원하는 거죠. 한 번 딱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통비는 그 외 지원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10만 원 일시로 해서 10만 원 지원만 있습니다. 아, 일시. 그러면 네. 지금 미천부 사유에 보면 산출 내역이 5년이라 돼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한 번이지만 우리 시가 이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5년간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거는 맞지요? 아니고 이제 저기 일반적으로 예산 비용 추계를 할 때 5년 동안에 예산을 추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5년간의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시 이제 네, 추계해서 또 들어갈 수 지속적으로 있다는 할 수도 거고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아마 계획했던 어떤 기대 효과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확대 발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한 70세 정도 저는 계속 고민했던 사안인데 한 70세 정도는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이 부분 운전 부분들에 제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들 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미팅해서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욱입니다. 시흥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우리 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8조 수당 등 지급 항목의 증액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9조 지급 범위와 기준의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1호 관련 기준 보훈 참전 명예수당은 1인당 월 5만 원 지급액의 만 80세 미만은 1인당 매월 7만 원 이내로 만 80세 이상은 1인당 매월 10만 원 이내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8조 4호 및 제9조 1항 4호 관련 차상위 계층 이하인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 원 이내 지급하는 생활보조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5호 및 제9조 1항 5호와 관련하여 만 100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1회 100만 원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수당 등 지급 방법 신설 및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 용어 변경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시흥시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시흥시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자녀 돌봄 품앗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녀 돌봄 품앗이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수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부침해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경기도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경기도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은 경기도의 주요 시책사항으로 공공용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단독주택지역 등 원도심 지역의 복지수요 해소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 꿈이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 1층을 활동공간으로 지난 2018년 12월 10일에 개소하였으며 행복마을 지킴이 8명과 사무원 2명이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군소초등학교 아동 등교지도, 취약계층 집수리, 지역 밀착형 순찰활동, 노인 돌봄, 생활환경 개선 민원 처리, 동주민센터, 정왕종합복지관 등 지역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시범사업 전액 도비로 6개월이 끝나고 당초 도에서는 5대5 매칭 비율로 전면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시군을 포함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시를 포함한 17개소에 대하여는 7대3 매칭 비율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범사업 6개월로는 충분한 사업 분석이 어렵고 시비 부담을 하더라도 하반기까지 참여하여 경기도 사업의 문제점인 현재 사업 운영의 경직성과 기존 봉사단체 영역과의 중복성 등에 대하여 경기도와 개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0년에는 경기도 사업이 시흥시 동네관리소 사업과 연계 보완되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독창적 사업 영역 정립,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유지나 확대, 일몰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한 가지만. 이복희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네, 좀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는 행복마을관리소는 시범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당초에 시범사업을 할 때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 위한 게 목적인지, 그러니까 일자리요, 개수. 그 다음에 실제 일자리 그 창출의 목적인지,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인지, 이 세 가지로 지금 내가 놓고 보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그 자율봉사단체하고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좀 무단히 상반기에 노력을 했고요. 하반기에 6개월 갖고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하반기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만 인건비만 보태면 도비를 좀 보태주기 때문에 하면서 좀 노드 체킹하겠습니다. 자, 그 과장님께서는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의원은 그냥 기관의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왜? 정말로 순수하게 일자리가 주 목적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그 동네 행복마을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영역별로. 자, 아동 등교지도 사업을 노인 실버 인력뱅크나 노인 일자리에다가 그 예산 주면 일자리 숫자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요. 자, 생활공구 대회는 이제 순수한 우리 동네 관리소가 출범했을 때 우리 시흥형 동네 그 사업의 목적 사업이었어요. 이걸 제외하고 취약계층, 작은 자리 자활이나 기타 자활기관에 우리 시흥의 관내 자활기관에다가 예산만 주면 거기에 투입된 그 예산 대비 이미 기관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 일자리 수백 명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역 밀착형 순찰 활동, 자율방범대나 기타 청소년 단체들이 자율방범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봉사단체들하고 무지하게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고 노인 돌봄, 노인 복지회관, 그 다음에 시흥에는 대표적으로 특화시켜서 노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2개 기관이 있어요. 시흥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와 보살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노인 사업에 정말 많은 노인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관은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만 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는 하나의 그냥 자기네 그 말하기 좋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크게 외려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미 이제 시범 기간이 종료 시점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뭐 나머지 그 1년 잔여 기간을 뭐 매칭해서 채우겠다 뭐 이런 지금 네, 도비가 이제 70%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했는데 과연 이게 물론 뭐 나머지 그 임기 1년 동안은 본위원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매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1년 단위를 놓고 이 사업을 종료를 했을 때는 저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 아무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자체의 자율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해놓고 도의 매뉴얼을 정해놓고 우리한테 거기에 따르라 하면은 저는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시는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당초에 출범했던 우리 동네 관리소, 동네 관리소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춰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는 차라리 거기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우리들이 주민들이 또한 정책적으로도 저는 훨씬 빛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의견 주실 의원님, 네, 노영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기 의원님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동감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행복관리소가 아시아스쿨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아시아스쿨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 좀 살펴보시고 지금 이제 1기 끝나고 이제 2기 다시 진입할 때 그 공간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잠깐 할게요. 간단하게. 과장님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이런 의미 없는 사업보다는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또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마음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 철저하게 하반기에는 준비해서 일자리 창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의견 주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 간담회의 안건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간담회 참석해 주신 평생교육원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의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